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처럼 월급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월급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탈출하려면 단 하나, 자산을 쌓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입니다. 핵심 자산 80에서 90%를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10에서 20%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덜 쓰고 더 벌고 남은 돈을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것.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직장 초년생이 월 300을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를 50으로 줄인다면 매달 250을 투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대신 사무실 커피를 마시고 차량 유지는 대중교통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1만원 지출을 목표로 하되 초과하면 다음날 최소 지출로 맞춥니다. 20대라면 체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부자처럼 살아선 안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 주말 골프, 해외여행은 자산을 만든 뒤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둘까요? 코어 자산입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가 그 네 기둥입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은 버팀목이 되고 글로벌 충격 시 달러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며 극단적 위기에서는 금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금융연구에 따르면 금은 주식과 음의 상관을 보이며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완화합니다. 이 데이터는 금을 코어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균형입니다. 코어의 자산군은 매 분기마다 조정합니다. 주식이 지나치게 올라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를 팔아 채권이나 금으로 옮깁니다. 반대로 금이 하락해 비중이 줄었다면 오히려 매수합니다. 본능은 반대로 움직이라고 속삭입니다.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팔고 싶어지죠. 그러나 시스템은 차갑게 반대 방향을 실행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장기 복리의 힘이 발생합니다. 이제 새틀라이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 단 절대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의 10에서 20%만 배치합니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첫째, 공급량이 2040년까지 고정돼 있고 어떤 정부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용성이 금보다 높습니다. 셋째, 총가치가 아직 2조 달러 수준으로 금의 20조 달러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0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어를 방패로 두고 새틀라이트를 창으로 씁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평범한 직장인이 안전하게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철학자 레이 달리오는 말했습니다. 분산은 무지의 대가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코어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새틀라이트에서 기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중구조가 계층 사다리를 끊어낸 세상에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노예의식입니다. 월급을 받는 순간 안도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사슬에 불과합니다. 강원국 대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노예라 여겼다고 고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예의 유일한 자유는 몸값을 벌어내는 것, 즉 자산을 만들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봉 테이블을 엑셀로 계산하며 몇 년 뒤 얼마를 모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2021년 계산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게 퇴사를 실행했습니다. 이 경험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목표 없는 절약은 고통이지만 자유를 향한 절약은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은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본능은 늘 실패로 이어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고 내리면 오기로 물타기 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갑니다. 심지어 수천억대 부동산 자산가도 주식에선 본능대로 움직이다 몰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두뇌가 원시시대 손실죽음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억누르는 기계적 규칙이 필요합니다.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은 바로 이 본능의 함정을 회피하는 장치입니다. 코어는 주식, 채권, 금, 달러로 이루어진 안전판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장기 연평균 8에서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틀라이트를 덧붙입니다. 즉 자산의 10에서 20%를 비트코인에 두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새틀라이트가 박살나더라도 전체 자산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새틀라이트가 급등한다면 코어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달러 체제 약화와 함께 점점 더 대안화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근본위제가 붕괴되면서 달러는 무제한 발행되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페트로달러 체제가 50년간 지탱했지만 최근 사우디가 달러 결제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달러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은 자체 화폐 결제망을 강화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된 디지털금으로 주목받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맞으며 가격이 폭등한 뒤 폭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2014, 2018, 2022년 모두 대폭락이 있었고 다음 조정은 2026년에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틀라이트 전략은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을 고려해 비중을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기에 수익을 일부 확정하고 폭락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다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30일 전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새해는 보유하고 한 해는 쉬며 주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책이나 강의만으로는 체화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해본 사람만이 시장의 무서움과 기회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전 재산이 아니라 생활에 지장 없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철학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레이 달리오는 강조합니다. 맞을 때 크게 벌고 틀릴 때 작게 잃어라. 이것이 성공적 투자의 전부입니다. 코어 새틀라이트는 이 원리를 구조화한 전략입니다. 틀렸을 때도 전체 자산의 1에서 2%만 손실을 입고 맞았을 때는 자산이 곱절로 불어납니다. 바로 이 비대칭 구조가 평범한 직장인을 부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전략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어 새틀라이트는 단순히 투자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 계층 사다리에서 탈출하기 위한 습관 설계입니다. 먼저 코어입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이 네 자산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주식은 성장기에 수익을 주지만 위기에는 급락합니다. 채권은 금리 하락기에 방패가 되고 금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가치가 오릅니다. 달러는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원화의 안전판이 됩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금융연구는 위기 때 금이 주식 손실을 완화한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분산은 감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기에 새틀라이트가 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공급량은 2040년까지 정해져 있으며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달러와 달리 무제한 발행되지 않고 금보다 전송과 저장이 쉽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금은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10배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0이 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 10에서 20%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비중이 인생 역전 옵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본능의 역행입니다. 주가가 20% 오르면 대부분은 팔아버립니다. 이 정도면 반은 벌었다는 심리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상승할 때 비중을 늘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인은 오기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자는 하락 초기에 손절합니다. 이때 잃는 건 전체 자산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역행적 행동은 본능과 정반대이기에 연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리밸런싱, 비중 제한, 스탑 로스 같은 룰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새틀라이트 운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초기 진입은 총 자산의 2에서 5%입니다. 둘째, 시장의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추가로 2에서 5%를 넣습니다. 셋째, 총 비중이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코어로 되돌립니다. 넷째, 가격이 고점 대비 20에서 25% 하락하면 자동으로 줄입니다. 이 네 가지 규칙은 단순하지만 본능을 차단합니다. 결국 투자란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이클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12에서 18개월 사이 급등합니다. 이후 2년쯤 지나면 버블이 꺼집니다. 과거 2014, 2018, 2022년이 그랬습니다. 다음 하락기는 2026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간다면 2025년까지 상승을 경험하겠지만 반드시 2026년에 조정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예측 가능한 사이클 위에서만 새틀라이트 전략이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철학자의 말을 다시 소환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구슬을 쥔 점쟁이는 없다. 그러나 분산은 우리 모두를 살아남게 한다. 이 말은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달러가 무너질지, 비트코인이 대체할지, 금이 다시 중심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사실을 전략에 반영한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결국 코어 새틀라이트는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안정과 성장, 본능과 규칙, 확실성과 가능성. 이 두 축을 동시에 잡을 때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의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당신 대신 투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계좌가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